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는 1.0% 상승하면서 이전치인 마이너스 0.1%를 크게 상회했고요.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1.0% 상승하면서 예측치와 이전치인 0.6%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6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4.16% 상승하면서 이전치인 4.81%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역시 이전치와 예측치인 0.1%에 못 미치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네,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6월 미국에서는 판매가 늘어난 반면 수요와 생산은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헷갈리는 투자 방향성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들뜨는 금요일 밤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 해왕만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한 주간의 마무리를 같이 하게 될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단독으로 좀 나오게 됐는데 오늘 좀 전 종목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준비를 했습니다. 예, 미증시부터 이제 코스피도 같이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환율이겠죠. 지금 앞으로 다음 주 일정이 이제 통화정책 22, BOJ, 그리고 그 다음 주는 FOMC 회의, 그리고 이제 옐런의 방한 계획,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한 내용까지 계속 나온 상황에서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좋은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주요 상품들에 대한 대응 전략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이 질문 내용들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6월 소매 판매와 근원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숨고르기 속에 인플레이션 해지용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증산 관련해서 어떤 공개적인 발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미 연준 위원들의 75bp 인상 지지에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하락하며 강보 합세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76% 상승한 11,88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0.29% 떨어진 온스당 1,70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네, 오일 1.45% 상승하면서 배럴당 9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유로 오랜만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13% 오르면서 1.00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지금 현재 이 달러 기세가 또 꺾이고 있습니다. 107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이 미증시 3대 지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0.75%가량 오르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1%대까지도 강세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일 나스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조심스럽게 들어주셨습니다. 네, 매수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차트 보고 자리값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하루 만에 좀 변화가 확실히 측정이 됐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시황할 때 설명을 드리고 네. 좀 차트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일단은 지지값이 이제 11,800 이제 30포인트 내외에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쪽 단가 내에서 재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좋아요. 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한 번 더 눌릴 거예요. 지금 11,880포인트거든요. 11,830포인트 지지 여부 측정한 다음에 매수 시그널 한번 확인하자. 이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관망을 했죠. 네. 어제 제가 이 시간대 여기 나왔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CPI가 우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사실. 잠깐만 화면 내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증시를 바라보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증시를 바라보기 위해 물가를 체크하는 것뿐이죠, 시청자분들. 네, 그럼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물가 그리고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증시 반영 여부 이렇게 나뉘죠.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어차피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얘기가 나오겠지만 좀 세게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이 센 맛에 또 시청자분들이 신세계 보는 거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증시의 반영 여부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올해 하반기 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올해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미국 연준 입장이. 자, 올해 1월에 있었던 행보가 여러분들 한번 우리 그 메모리즘을 다시 한번 꺼내 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1월부터 있었던 행보를 이해를 하면은 지금부터의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가 더 이상 시장의 반영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를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자, 보통 통상적으로 증시의 영향이 제일 많이 갈 때가 언제냐면 제로 금리에서 첫 금리 인상할 때예요. 그때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시장이. 근데 보통 스탠스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 이 정도? 1년 동안 올리는 정상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된다면은.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1년에 4%를 올리네요. 연말까지. 굉장히 빠른 궤도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더욱 충격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중간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의 여부가 있었던 건 3월 이후에 갑자기 이제 자이언트라는 얘기가 새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강도가 기존에 있었던 예상치보다 더 세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지금 상황은 추가적인 연말 중립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센 강도를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제가 다른 좀 경제 TV 그 어떤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은 7월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FMC 회의가 열리잖아요, 사실. 근데 FMC 회의에서 1% 울트라 스텝 얘기가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연말에 있는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은 이후에 대한 변화값은 더 이상 측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증시는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추가에 대한 강도 얘기예요. 자, 우리가 9.1% 물가가 나왔다고 해갖고 미국이 25bp에 대한 어떤 인상률, 연말까지 그거밖에 반영을 못하는 현실인데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증시 하락에 대한 요소를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맹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강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연말에 있을 어떻게 보는 금리 인상, 점도표에 대한 변화율 자체가 어떻게 일어날지 이 측정을 하는데 제 기준 하에는 추가적인 강세, 어떤 긴축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확실한 스탠스를 더 밟는 것 자체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힘들다 이겁니다. 자, 연말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잠깐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일 화면에서 좀 보여드린 게 있는데 시청자분들 핵심 포인트를 좀 찾아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저는 뭘 얘기하냐면 정책 얘기 막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건 그거잖아요. 증시가 오릅니까? 여러분들 증시가 언제 올라요? 9.1% 나왔다는데. 근데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후부터는 물가가 좀 올라더라도 연준이 스탠스 변화를 좀 강하게 바꾸기는 더 이상은 힘듭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자,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일 우리가 제가 어제 1000명 마스터님하고 나왔을 때 이게 실시간 금리 모니터링에서 사실 80%가 나왔었잖아요. 80%가. 근데 지금 여러분 하루 만에 말이 번복이 됐어요. 지금 이게 한국 시간으로 22시 45분 기준으로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 확률이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또 준비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변화했어요. 확률이. 뭐로 바뀌었을까요? 자, 울트라 스텝은 없다. 이 가능성이 진짜 눈에 띄는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울트라 스텝을 단행을 하더라도 저는 증시 하락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자, 2022년도 12월 15일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이요. 3.75에서 3.5에서 4% 내외 폭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럼 23년도에 내년 한번 전망을 한번 봅시다. 지금 현 상황에서. 자, 3월 볼게요. 4월, 5월 볼게요. 6월 볼게요. 다 똑같네요. 지금. 자, 4% 이상에 대한 스탠스를 연준은 밟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은 확실히 있어요. 왜냐? 그럼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준금리가 미국이 4%가 넘는 그 스탠스를 밟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여건이에요. 근데 증시는요. 지금 오늘 내일 1%를 하냐 0.75%를 하냐 이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스텝에 대해서 중립금리 연말에 설정된 3.5%에서 4% 사이에 대한 유지폭이 있죠. 여기서 더 진화하냐 이 과정만 보는 거예요. 지금 증시는요. 지금 증시는 이해하시겠죠? 근데요 9.1% 나와도 그거를 더 밟을 수 있는 폭이 25bp밖에 안 된답니다. 고작 해봤자. 근데 6월에는 왜 이렇게 셌어요? 6월엔 75bp를 반영했거든요. 연말 원래요 3.5에서 4% 내의 폭을 금리에 대한 변화율을 측정을 했다면은 원래는 2.75에서 그죠? 2.75에서 3.55%까지에 대한 상황이 전개가 됐었단 말이에요. 6월 CPI에서는. 그러니까 임팩트가 셌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세잖아요. 자, 우리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는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이 구조가 증시 부분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입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자, 처음에 우리가 금리 인상할 걸 언제 알으셨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할 거를 여러분들 언제 하셨나요? 3월에 금리 인상할 거를 알게 된 거는 연초입니다. 2020년도 1월 초에. 자, 세죠. 그죠? 근데 그때 나오는 내용이 이제 5월에서 3월로 이동하는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바로 금리 인상을 하자 이 궤도로 갔기 때문에 하락세의 모멘텀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4월부터 갑작스럽게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게 야, 물가가 이거 안 잡히네 이거였어요.
3월부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가가 계속 치솟으니까 갑자기 스텝을 막 밟기 시작을 해요. 추가 하락 드러난 겁니다. 6월에 드러났는데 6월에 더 물가 올랐네. 근데 하락세가 제한이 들어가요. 7월에 여러분 CPI 발표했는데 물가 더 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은 하락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 추가적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는. 증시 관련해서 오히려 저는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호재가 많은 상황이라고. 제가 사실 이제 올해 초 이제부터 본 게 이제 코스피 지수는 왜냐면 저는 항상 솔직하게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3,100, 3,200 단가부터 2,550까지는 눌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주장을 했었고. 근데 CPI 발표가 뜨면서 문제는 뭐냐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행보가 빨라지면서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드러나는 전개가 펼쳐지고 코스피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기록을 했죠. 현실적으로. 근데 코스피 시장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미증시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 상승이 한계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얘기해요. 다른 데보다. 이것도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몇 달 뒤에.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9월에 얘기하겠죠. 그때 그 점도표 발표하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점도표 진전이 없어서 증시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미리 내놔봐야 되거든요, 항상. 우린 이 습관을 길러보는 거니까. 시장의 하락세가 제한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왜냐? 정답은 간단하잖아요. 추가적인 스텝에 대한 여부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미국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어제 발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화면 내리고 준비한 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발언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사실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75bp가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많은 다수의 의원이 이제 75bp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률적으로 하루 만에 번복이 드러난 거예요. 자,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료 준비를 할 때 이게 계속 바뀌니까 제가 방송 직전에 자료를 새로 최신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분명 55.3이죠. 여기 써 있는 게.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또 이제 60%죠.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어떤 울트라 스텝에 대한 얘기가 하루 만에 또 번복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오늘 증시 상승의 원인은 이 확률에 대한 번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만약 울트라 스텝으로 가다가 하더라도 하락에는 제한점이 이제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건 연말 3.5에서 4% 내외에 대한 유지폭 이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집중할 건 뭐다? 중립금리입니다. 지금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그게 증시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원래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기고 2011년부터 이제 긴축 발언 진행을 했을 때 금리 인상 시기에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네. 금리 인상 시기에. 원래 이제 시장의 하락 요소는 첫 긴축을 시도할 때 그때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구성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단기적인 효과거든, 단기적인.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풀어요. 근데 갑자기 돈을 묶는데요. 중앙은행에서. 그러면은 현금 유동이 줄어들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채권하고 주식부터 팔거든요. 현금화를 시키니까. 그 과정이에요. 긴축이 첫 시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돈을 풀고 너무 많은 돈을 한 번에 쪼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칠 법했어요. 지칠 법했어요. 제가 시장을 보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할 때.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장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엄청난 공부가 되는 장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에요. 못 주고 더 살 경험. 근데 그 경험이
이제 수익과 손실을 떠나서 이 과정 있잖아요. 지금 이 차트가 흐르는 과정 보이시죠? 이게 왜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왜 이게 나왔지? 왜 이게 됐지? 이게 여러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언젠가는. 제가 강연회를 돌면서 리먼 얘기에 대한 부분을 꺼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왜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얘기라는 걸 인지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대처하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 21년도죠. 21년도 이제 10월, 11월 말에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예요. 테이퍼링이 실제 실행이 11월 말이거든요. 딱 실행을 이때 했어요. 근데 테이퍼링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이거는요, 통화정책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일 수가 없어요. 테이퍼링 끝나면요, 그냥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하려고 테이퍼링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이 9월, 10월, 11월 시즌에는 추가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론을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시즌이거든요. 제가 이때 얘기했어요. 추가적인 이제 신고점에 대한 얘기를 저는 더 이상 못 꺼내겠습니다. 시장이 당분간 하락할 겁니다. 원래 보고 있던 게 이때 모멘텀이 5월까지였어요. 제가 보고 있던 기준이. 근데 물가에 대한 안 잡힌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한 차례 더 늘어났던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뭐 세력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들. 여러분들, 우리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해를 안 해서 그래요. 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맞물려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 경제적 현상으로 연관짓고 증시에 어떤 변동성을 짓냐. 결국 증시를 가르치려는 이유는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거기에 돈이 쏠리는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은 이 하락 모멘텀에 대한 조정 반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반등이에요. 와, 회원님,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론을 주장하긴 힘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힘들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올해 이제는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는 시장에서 저는 긍정적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15,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5,000까지. 하반기 마무리에는 15,000까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처하는 능력이겠죠. 미증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나오는 시즌이 21년도 초에 나왔는데 이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뭔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냥 오릅니다. 그냥 올라요, 여러분들. 이 얘기만 꺼냈어요. 왜 그러냐? 돈 풀고 있으니까. 그걸 멈출 생각이 없으니까. 그 정책이 확실하니까. 돈 풀리면은 또 이제 증시로 계속 쏠리는 현상이 유지될 테니까. 이때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수익 실현할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때는 뭐예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손실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시장이 이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투자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좀 더 이제 투자의 비중을 늘린다면 좀 더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날 수 있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고, 이런 하락 시즌이 되면은 이제 주식에 대한 계좌 비중을 굉장히 줄어들고 오히려 현금화에 대한 비중을 많이 살아놓는 시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현상이 유지가 되겠죠. 어쨌든 하나의 모멘텀을 미리 읽고 대처하는 여러분들 방식이 엄청난 공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이론에 대한 상승을 간단하게 읊었어요, 여러분들. 네. 결론은 그거잖아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설정된 중립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게 너무 확고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는 증시에 오히려 이제 수급이 쏠리는
상황으로 재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이제 앞으로 연준 정책의 시장 영향력 제한적일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시장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하반기에 나스닥 15,00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앞서서 당일 투자 전략으로 11,830포인트 지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시장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 지지 확인하고 상승 흐름 바로 연출이 나왔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차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직 네, 조금 정확하게 시장을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당일 이 투자 전략 지금 방송 생방송인데 실시간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셨다면은 그대로 돈 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제가 네. 보는 파동은 좀 긴 파동이기 때문에 좀 그렇군요. 올랐다고 해갖고 그거보다는 예. 좀 수익적인 부분을 좀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일에 대한 파동을. 네. 이제 해선을 할 때 여러분 타점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타점은 일단 1번으로 이제 시황에 대한 근거. 네. 이게 베이스가 첫 번째고 이제 매수 매도를 다 볼 수 있는 날이 있고 예. 오늘 같은 날은 뭐예요? 아까 전에 확률이 네. 불과 들어오기 전에 제가 55%였는데 네. 여기 들어오니까 60%로 바뀌어 있어요. 네. 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반증인 거고 예. 이는 증시의 호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울트라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네. 시장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린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적인 방향성 고집하되 예. 고집만 하시더라도 나쁘지 않게 수익으로 오늘은 마무리될 그렇군요.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고집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이 해외 선물하면 먼저선 그리고 물건물 이 뜻하듯이 굉장히 앞서서 시장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지금 바로 궁금한 사항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들 속 시원히 해결해 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코스피 공포가 심한데요. 반등을 한다면 언제 할까요? 주린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 한국은행이 바로 이틀 전이죠. 빅스텝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26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3년 3개월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 희망은 없을까요? 네, 희망은 있죠. 있었군요. 다행이네요.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사실 이제 환율적인 부분은 1,320원을 돌파를 했는데 예. 이 환율적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예.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네.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원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자, 이게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원달러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차트가 거꾸로 됐죠. 네. 이게 직접 표시법하고 간접 표시법이 있는데 네. 그 원래 미국을 집중으로 해갖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 표기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 표시법을 쓰기 때문에 1,200원, 1,300원 단가로 뒤집혀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차트 빼고 현실적으로 다 이래요. 맞죠? 맞죠? 자,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 원달러가 지금 1,200원이잖아요. 예. 지금 원달러로 볼게요. 네. 자, 근데 이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차트 볼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다음에 유로 한번 볼게요. 전체 환율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네. 자, 유로가 좀 많이 내렸었죠. 자, 일단 페리티도 에- 깨졌던데. 엔화부터 보겠습니다. 엔화요? 엔화죠. 네. 똑같네요. 원달러랑. 그죠? 네. 아까 전에 봤던. 자, 이제 유로 한번 보죠. 네. 똑같네요. 달러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다 약세를 나타내고 똑같네요.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자, 원달러를 먼저 보기 전에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원달러 보고 엔화 보고 유로 봤어요.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차트가 달러 대비한 그래프이기 그렇죠.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통화는요. 우리가 한국은행이 그리고 유로, ECB가 그리고 BOJ가 어떤 통화 정책을 꺼내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시청자분들? 자, 제각기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게 뭐예요? 자, 한국은행 행보가 뭐예요? 빅스텝 밟았죠. 0.5% 인상하겠다 밟았어요. 유로 한번 볼게요. 유로존 마이너스 금리 벗어나겠다. 이번에 7월에 다음 주에 ECB 통화정책, BOJ 통화정책이 열리거든요. ECB 0.5포인트 올리겠다. BOJ 뭐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죠. 돈 풀겠다. 아직은 YCC 정책 유지, 양적 완화, 모멘텀 유지. 다 달라요. 강도도. 근데요, 차트는 똑같네요. 차트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미국에 의해서 다 변화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죠? 미국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제가 그 매크로 환경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원달러는 이제 미국이 추가적인 스텝을 밟을 수 없는 경제에 이르기 때문에 하락 요소가 조정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달러만 볼게요. 네. 자, 달러 차트 일단은 보면서 좀 얘기 드리죠. 자, 우리가 달러가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좀 많이 하락했어요. 달러가. 스텝이 바뀌니까 시장에서 보는 구조도 바뀌는 거죠. 굉장히. 어제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잠시만요. 오늘 음봉을 기록했죠. 음봉을. 자, 저는 항상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가능성과 전망을 꺼내야겠죠. 네, 달러가 한계점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달러가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중립금리에 대한 추가 스텝을 밟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달러가 한계점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여러분들 이제 300원 초반 폭에서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자, 지금 1300 원달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달러 상승폭이 제한이 들어가야지 원달러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결국은 아까 통화 정책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스텝을 밟지 않는다는 그 가능성 전제는 달러의 상승폭을 제한시킬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원달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자로 1322원 기록했는데 강세가 이제 이 모멘텀 구성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먼저 얘기를 드려야겠죠. 네, 또 더 이상 못 올라요. 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먼저 통화 스웨프를 꺼내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환율 한번 다 읊어볼까요 오늘? 네, 좋습니다. 오늘 그냥 한 번에 다 읊어보죠.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 네, 정책이라는 게. 네.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나라별로 보면 얘는 이거네, 얘는 이거네, 얘는 이거네 알 수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가 ECB 통화 정책하고 네. BOJ 통화 정책이 동시에 열려요. 예. 네, 다음 주에 네. 한 주 동안. 그 다음에 FMC가 열리고 네. 그 다음 주에 자 BOJ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일본. 네. 자, 일본이요 지금요 얘네만 긴축 안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만. 그렇죠. 긴축을 할 의무가 없죠. 왜냐면은 물가가요 걱정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워낙 물가가 안 오른 나라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 긴축 스텝을 밟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CPI가 2점 몇 %예요. 저 다른 나라는 막 6% 기록했다, 8% 기록했다,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이제 남미 가잖아요, 막 15%. 지금 아르헨티나가 전월 대비해 갖고 60% 상승했대요. 여러분들 체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1,000원 주고 샀던 걸 다음 달에 1,600원 주고 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상황이. 네, 1,000원이니까 망정이지. 그게 뭐 100만 원짜리면 그럼 160만 원 된 건가요? 그 월급 받으면은 그날 다 쓴대요. 아, 정말요? 뭐, 예, 이제 식자재 쓰는데 다 쓰는 상황. 그렇군요. 오히려 지금 아르헨티나 하면 뭐예요? 이제 스테이크의 나라 아니에요? 네. 스테이크를 못 먹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되겠네요. 예, 상황이. 네. 근데 지금 일본은 완전히 정반대인 게 오히려 디플레이션 국가인데 네, 네. 오히려 혜택을 받았죠. 아, 오히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예. 이 부분은 이제 30년에 대한 정책인데 한 번에 탈바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이제 가불론박이 쌓이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아베가 사망하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변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후임 총재 후보 이제 나카소가 이제 매파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추후의 얘기고 지금 당장 BOJ에 대한 정책은 어떤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 대한 변화는 없다. 오히려 더 돈을 푸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거고 22는 이제 긴축을 실행을 합니다. 다음 주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를 지금 선호하고 있고 그거를 실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제는 다른 국가가 밑바닥의 기준치에서 올라가는 정도잖아요. 한국은행 포함해 갖고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스텝을 밟을 수 없는 구조화에 이루었고 뭐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하겠죠. FMC도 연말까지. 근데 그거는 이미 다 시장 반영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BOJ, ECB, 한국은행 아직 스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시장 반영에 대한 여부가 남아있다는 거죠. 정확히 두 차이예요. 자, 그럼 ECB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왜 ECB랑 BOJ 얘기를 들으냐면은 다음 주에 있는 과정도 있겠지만은 자, 아까 전에 차트 보셨다시피 유로화 차트 떨어지고 엔화 차트 떨어지고 원화 차트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 간접 표기법으로 보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 뭐 직접 표기법은 원달러 상승하고 있지만은 간접 표기법으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 나오는 건 다 달러에 근거한 건데 이 안에서 제일 우리가 그래도 추가 매도를 볼 만한 요소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땐 엔화라는 거죠. 이건 못 바꾼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지금 다른 국가는 이제 긴축을 더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겠지만 미국이 만약 스탑한다고 해갖고 엔화가 반등을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얘는 혼자 돈 풀고 있잖아.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유일하게 좀 매매할 때 볼 종목이 지금 수익에 대해서 저가 여러분들 수익을 좀 낼 만한 종목은 엔화 볼만하네요. 엔화 보세요. 엔화 매도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엔화가 더 추가적으로 일주일 넘게 하락을 했죠. 네. 예. 뻔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걸로 돈 벌어야 돼요. 그래요? 이거 수익 실현할 거면 이걸로 매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미증시는 뭐예요? 미증시는 CPI 기다리면서 막 흔드는 구간 연출하다가 스텝 없으니까 이제 조금 반등 오고 그 가능성을 띄는 구간이고. 예. 이거는 통화 정책이 확고하잖아요. 볼만한 거죠. 볼만한 거. 오늘 달러가 좀 반등하니까 살짝 반등 올라오는데 이 또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엔화에서는. 근데 너무 장기적인 밸류를 볼 필요성은 없고 일단은 앞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요소가 가미가 된다. 이 정도로 볼 뿐이죠. 자,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방향성을 이런 식으로 띈다면 정말 돈 벌기 편하겠죠. 수익을 내기도 편하겠고. 그죠? 저 이거 보려고 시장 보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제가 강연회를 돌면서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증시가 왜 올랐는지, 지금 증시가 왜 하락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물어보는 건 그럼 언제 사면 됩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알려주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을 해주고 처음부터 다시 알려주고 이거 반복학습을 계속 꺼냈는데 그럼 지금 해요? 결과는 왜? 항상 공부하려는 마인드를 안 가지는지 그게 저는 의문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기 와서 미국에 대한 스탠스 지금 미국 금리가 몇 프로죠? 1.75%죠. 이번에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면은 2.5%까지는 오를 겁니다. 얘기하고 다음날 강연에 가서 자 여러분들 금리 몇 프로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런 자세가 계좌를 말게 하는 거예요. 계좌에 대해서 손실이 가중되는 거고 상황이. 왜 그러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금융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금융은 스스로 이해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바닥이에요. 이 구조는. 잠시 하소연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집중 있게 보여야 될 건 원달러 관련해서는 이제 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는 페드에서 12월 이후에 어떤 중립금리 설정이 추가적으로 변동하니 앞으로 안 들어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지금 보고 있는 게 7월에 대한 스탠스가 아니라 12월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주죠. 네. 예. 대단한 분이 오죠. 아, 그렇죠. 예. 네. 드디어 방한을 합니다. 그녀가 오시죠. 예. 네. 예전부터 정말 좀 한번 가봐야 되나 이 생각도 하는데.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인가요? 저는 만나 뵙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녀 말고 저는 그도 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는 오기 힘들죠. 그런가요? 이게 왜냐면 지위가 옐런은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이 지위로서 오는 거죠. 아무래도. 네. 예. 제롬 파월 의장이 한번 와가지고 저는 그건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지 많이 않을까. 혼나지 않을까. 예, 오게 된다면은 그 생각은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 19일에서 20일 제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또 방한 예정에 있습니다. 방안이 있는데 정말 저는 한번 사실 팬이에요. 예, 팬이에요. 뭐 멋진 분이죠. 멋진 분이. 그 미 연준의 의장도 하셨던 분이고. 네. 네. 서경에서 좀 섭외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노력해 볼까요? 그 PD님의 역량이기 때문에 한번. 네. 연락해 보신다고 하네요. 연락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네. 지금 옐런 방안에 대한 화제는 이제 통화 스와프죠. 예. 통화 스와프. 그렇죠. 네. 이 그 부분에 통화 대한 스와프-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네, 기대감이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자칫하면 예.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이걸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이게 마치 이거를 해서 환율이 하락한 거 마냥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예. 어떤 원인 때문에? 아니,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달러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이라 그런데. 이제 금리 모니터링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체결되면 사람들은 이제 언론에서 도배가 될 거야. 통화 스와프 체결로 원달러가 안정화가 이제 들어갔다. 마치 이거인 것 마냥.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이거 때문에 원달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취지는 뭐예요? 정확하게?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외환 유출에 대한 방어예요. 그렇기도 환율 하고. 방어도 예, 굉장히 그렇죠. 크지만은 예. 지금은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못 취하면 환율 방어는 못 해요, 현실적으로. 네. 그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걸 한다고 해고 바뀌는 건 없어요. 미국이 뭔가 이제 추가적인 스텝에 대한 제한점이 발견됐다. 이거는 원달러의 긍정적인 호재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와서 통화 스와프 이거 체결합니다. 좋아요. 근데 마치 이거인 거 마냥 여러분들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거 할 가능성 높아요. 근데 이게 원달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리스크죠. 우리가 IMF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어떤 미연에 대한 방지 조건, 어떻게 추후에 어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제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조건 마련이랑 그런 부분 해야죠. 외교적인 방어 조건, 환율 방어 조건. 그 조건을 취하기 위해 스와프에 대한 노력을 가미를 하겠지만은 마치 이게 환율을 떨어뜨리는 거 마냥 제스처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저 이거 맞추면 진짜 제가 지금 좀 예측기가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여태까지 지금 코스피 저점도 맞추셨죠. 뭐 비트코인도 떨어진다라고 맞추셨죠. 저 코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 떨어진다고. 이제는 근데 욕 먹었으면 이제 칭찬에 대한 말씀도 좀 많이 칭찬은 해주셔서. 기대 안 해요. 네. 칭찬은 사실 기대 안 하는데, 저보고 뭐 이제 네.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너무 많은 이제 악플이 달려가지고.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다 보니까 한창 상승하고 있을 시기였죠. 아니요, 상승도 안 했는데 네. 더 떨어지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 2만 달러 밑으로 갔는데 네. 제가 이제 18,000 초반에서 17,000 후반이었거든요. 예. 보고 있는 레인지 하단 구간이. 근데 그래도 정말 정확히 그 선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왜 하락을 더 주장을 했냐면 여러분들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지금 각 잡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수한 이제 악플을 네. 장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장사하시는 걸로. 다음 주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예. 마치 이제 스와프 안정화에 대한 이게 안정화 될 거예요, 조만간 원달러가. 근데 다행이네요. 이제 그건 이제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레인지 구간이 더 이상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건데 중요한 거는 시기가 맞물려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든 안 하든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추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아직은 많이 여유가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긴축성으로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많이 상승하면서 이제 환율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네. 근데 방어에는 제한점이 있겠죠. 확실히 방어에는. 근데 이제 외환 보유액을 많이 줄여가면서 그걸 방어를 하고 있는 게 한국은행 현실이거든요. 근데 많이 여유가 있지만 사실 스와프를 체결한다는 의미 자체는 뭐예요? 강대국이라는 의미예요. 미국이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신흥국도 스와프를 체결 안 해줘요. 신흥국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와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강대국의 의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연의 방지를 이제 해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의미에서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걸 환율 방어에 대한 목적성으로 염두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결론 내드릴게요. 지금 ECB, BOJ 있지만은 달러에 의해 어쨌든 변동성을 강화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게 환율까지 이어집니다. 증시 이외에도. 중요한 건 뭐예요? 12월, 2022년도 12월에 설정된 중립금리가 지금 3.5에서 4% 레인지 구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스텝에 대한 변동률이 아무리 물가가 지금 나온들 한들 더 발전적인 여부는 나올 가능성이 크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제한점이 가는 거고 이제 달러가 한계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것만 네. 의미를 확실하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옐런 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국제 유가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오일이 또다시 100달러 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와, 제가 어제 진짜 석영에서 얘기하려다가 시간 없어서 유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네. 제가 어제 매수 보라고 하려고 했어요. 아, 정말요? 어제. 이거 네. 왜냐면은 어제 찬스였거든요. 이거 네. 어제 최근 좀 연이어 급락하긴 했죠. 연이어 급락한 게 사실 이제 좀 기대감일 거예요. 이제 사우디 방한 관련해서 내용도 있고 네.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은 연말까지 어떤 이 레인지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10시죠. 10시에 이제 그 오전 장중에 얘기를 했던 게 그때 95달러 내외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유가 같은 경우는 매수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자, 지금 시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우디 관련해서 방문 이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을 다시 복구할 10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명분은 충분히 있어요. 내용이 없는 데서 단순히 기대감으로 하락 요소만 가미됐고 무엇보다 차트죠. 차트가 마무리 단계예요. 예. 이거 이유 하나 있어요. 이건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어제. 이건 어제 석영 방송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거 아쉽네요. 예, 이 부분은. 이거는 수익을 500T 이상을 낼 수익만 가져가더라도 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매수폭에 대해서 100달러는 상단은 한 번은 돌파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 방문 이후 어떤 내용 변경에 의해서 시황이 확실히 드러나겠죠. 그때 대응합시다. 예. 지금은 오늘 당장은 좀 추가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건 좀 늦었어요. 어제 봤어야 돼요. 어제. 이상입니다.
네, 이유 없이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당연한 반등이 나온 것이다라고 또 유가에 대해서는 짚어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또 파트너 마스터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